여러분, 배달앱으로 음식 주문하실 때요. 배달료가 왜 이렇게 비싸지? 하고 놀라신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네, 음식값만큼 나올 때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바로 그 음식값에 버금가는 배달 수수료. 여기에 정부가 좀 제동을 걸려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둘러싼 여러 시각들을 저희가 가진 자료,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검토, 배경과 쟁점, 이 분석 기사를 통해서 좀 속 시원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왜 얘기나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도입되면 뭐가 달라질지, 업계 반응은 어떤지. 네, 핵심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배경부터 좀 간단히 짚어보죠. 정부가 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줄여서 온풀법이라고 하죠. 네, 온풀법이요. 그 법 틀 안에서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실상 시장 자율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뭐랄까 여기까지가 최대치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다는 그런 신호로 봐야겠죠. 네, 정부가 이렇게 직접 시장에 개입하려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역시 소상공인분들, 그러니까 식당 사장님들의 그 과도한 수수료 부담, 이걸 좀 덜어주겠다는 거죠. 실제로 한 음식값의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크긴 크네요. 네, 상당하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부담이 결국에는 메뉴 가격 올리는 걸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아, 소비자 가격으로요? 그렇죠. 결국엔 소비자, 바로 당신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 점까지도 좀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소상공인 부담 완화 말고 혹시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정부 입장에서요? 물론입니다. 지금 배달앱 시장 보면 사실상 그 배달의 민족하고 쿠팡이츠, 네, 양강 체제죠. 그렇죠. 이 두 거대 기업이 시장을 거의 뭐 양분하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독과점 비슷한 구조에서는 가격 경쟁, 그러니까 수수료 경쟁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아, 경쟁이 잘 안 된다는 인식이군요. 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좀 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보려는 뭐 그런 시도로도 볼 수 있겠죠. 정부 의도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시장에 직접 이렇게 상한선을 긋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닐 텐데요. 당연하죠. 역시나 업계에서는 좀 반발이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걱정은 그 수수료 총액에 상한선이 딱 걸리면 그 불똥이 누구한테 튈까? 바로 배달 기사님들이죠. 아, 배달 기사님들한테요? 왜 그렇죠? 수수료라는 게 보통 플랫폼이 가져가는 중개 수수료랑 또 배달 기사님께 드리는 배달료로 나뉘거든요. 근데 전체 총액 상한이 생겨버리면 이 배달료 몫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배달 기사님들 처음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것 말고도 더 좀 근본적인 걱정도 있다면서요. 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과거의 그 통신시장의 단통법 사례 이걸 들면서 오히려 경쟁이 사라지고 시장이 더 고착화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면서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핵심적인 우려인데요. 과거 단통법 취지는 좋았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통신사들끼리 보조금 경쟁하는 걸 확 줄여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3사 점유율이 고이 그대로 굳어졌죠. 그렇죠. 그런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선의로 시작한 규제가 때로는 의도치 않게 시장의 어떤 역동성, 경쟁을 죽여버리고 기존 강자들만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이죠. 아, 배달앱 시장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혁신이나 서비스 경쟁보다는 그냥 다 같이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에 안주하게 될 가능성, 이것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럼 이 문제는 법으로만 해결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다른 길도 지금 모색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플랫폼 사업자들 그리고 소상공인 단체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있거든요. 네, 자율규제 논의하는 곳이죠. 맞습니다. 거기서 이 중개수수료 상한 문제에 대해서 자율규제안을 논의 중이에요. 다음 달까지는 합의안을 좀 내보자 이런 목표라고 하는데요. 만약 여기서 다들 좀 수긍할 만한 그런 합의가 나온다면 정부의 입법 추진 동력이 약해지거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죠. 아, 그럼 이 자율규제 논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변수네요. 네, 아주 중요한 변수인 셈이죠.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부담 덜어주고 또 공정 경쟁 환경 만들겠다면서 수수료 상한제 카드를 좀 만지작거리고 있고요. 네, 반면에 업계에서는 배달기사님들 처우 문제나 또 경쟁이 아예 사라져서 시장이 굳어버리는 거 이런 걸 걱정하면서
자율 규제로 풀어보자 이런 움직임인 거고요. 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거 같아요. 과연 이 규제가 도입된다면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시장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소상공인이랑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까? 아니면 혹시 통신 시장처럼 예상 못한 부작용만 커지는 건 아닐까? 그렇죠. 어쩌면 정답은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규제가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을 어떻게 바꿔놓느냐 거기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나올 그 자율규제 논의 결과 그리고 정부의 최종 결정 이걸 좀 지켜보시면서 이 변화가 당장 오늘 저녁 당신의 저녁 식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뜨거운 감자의 속살을 함께 들여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